어디 이 힘을 네 몸이 계속 견딜 수 있을지 보지. 정신이 들었나 보지? 내 몸이 한계라는 걸 알아차렸군. 반대로 힘을 밀어넣어서 한쪽부터 내 갑옷을 부숴버렸어. 이 힘과 예리한 전투 감각, 역시 너는... 스커크, 수르트 알로기의 제자야. 지금은 언제지? 그가 티바트를 떠난 지 얼마나 됐나? 수백 년. 수백 년이라. 미안하군. 감정에 휩쓸려 자기소개도 잊을 뻔했어. 나는 스코프 룽그, 네 사부 수르트 알로기의 친구이자 그의 추종자다. 스커크, 네 이름을 듣는 건 처음이다만 수백 년 전부터 나는 네 존재도 네가 올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수백 년 전부터? 당신과 사부의 이야기 해줄 수 있어? 물론 아직 이 성이 남아있는 동안이라면 말이야.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다. 나는 켄리아 귀족 출신으로 집안의 장자였기에 자기를 계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불치병을 앓아 누구도 내게 기대를 걸지 않았지. 열심히 검을 수련한 나는 또래를 모두 쓰러뜨렸지만 소용없었다. 돌아오는 건 동정과 조롱뿐. 부모조차 내가 숨을 거두기만을 기다렸지. 내 마음도 점점 식어갔다. 매일이 무의미했지. 그리고 그때 네 사부 수르트 알로기를 만나게 됐다. 당시 우리는 아직 어렸다. 그는 사형수의 자식으로 감옥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거리를 떠돌며 신비원의 서적보다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미소를 띄었어. 모든 호의와 악의를 초월한 사람처럼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군. 살아남으려 발버둥 쳐라. 아니면 차라리 불처럼 타올라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죽을 순 없잖아라고 했었지. 사부다운 말이네. 내 재능을 인정해준 것도 나를 격려해준 것도 전부 그 녀석이었다. 그와 함께 수련하며 나는 처음으로 전투의 즐거움을 느꼈지. 10살이 되던 해 그는 금기시된 연구자료를 훔쳐 내 병을 치료해줬다. 이 세상에 그가 못해낼 일은 없어 보였어. 그는 인간의 몸으로 계속해서 불가능에 도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낙오됐다. 내 재능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언제부터인지 그는 이미 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 대련할 면목조차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성공한 후 날 찾아온 수르트 알로기는 이렇게 말했다. 난 떠날 거다. 이 행성에는 이제 더 흥미로운 게 없어. 그 전에 방금 익힌 힘으로
불사의 저주를 없애줄까? 한때 네 죽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사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고통이 될 테니. 됐어. 난 불사도 마음에 든다. 생명이 무한하다면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 언젠가 너와 다시 겨룰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결정한 거냐?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네 몸 혹은 네 영혼이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 해봐야 알겠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쳐야 하는 법 아니었던가? 그래. 하지만 언젠가 영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시원하게 싸운 뒤 떠나고 싶어진다면 내 제자를 찾아가라. 제자? 네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다니 퍽 신선한데? 베드르 폴니르는 내가 우주에서 제자를 거두고 티바트로 보내게 될 거라더군. 너도 알겠지만 베드르 폴니르의 예언은 믿을만해. 그렇다면 조금 궁금해지는군. 어떤... 글쎄, 그저 미래의 언젠가 무별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할 거라고만 하던데. 아주 대단한 녀석인가 보네. 그야 물론 별 볼 일 없는 저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 리가 없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군. 하긴 그럴만도 해. 간다.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원시 모태바다의 선물을 남겨놨으니 가보도록 해. 또 말하지만 어떤 길을 갈지는 네 마음이다. 악인에게도 악인의 자유가 있길 마련이니. 그래서 나는 원시 모태바다로 갔고 수르트 알로기에게 당해 숨을 헐떡이는 별을 삼킨 고래를 발견했다. 나는 녀석이 약해진 틈에 녀석의 일부를 잘라 내 심장에 꿰맸지. 심장?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가능해? 가능하다. 내게는 불사의 저주가 있으니까. 불사의 저주를 이용해서 네 몸을 힘의 그릇으로 만든 거군. 별을 삼킨 고래의 권능이 있다 해도 인간의 몸으로는 삼킨 힘을 감당할 수 없어. 시시각각 붕괴하는 육신과 영혼을 유지해준 건 결국 불사의 저주. 하지만 그건 강자가 되는 길이 아니야. 힘은 피와 꿈으로 만든 작품이어야 해. 빼앗은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 맞는 말이다. 나 역시 알고 있었지만 난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녀석은 너무 멀리 있더군. 나는 모든 걸 걸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립군. 네 사부가 돌아갈 곳 없는 악당들이 함께 보냈던 그 시절이.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허나 부디 너와 너희를 향한 내 사과를 받아주면 좋겠군. 나도 한 방 먹였으니 비긴 걸로 해. 역시 재미있는 녀석이구나. 수르트 알로기의 제자라. 엄청난 수식어다만 녀석의 제자로 사는 건 꽤나 고달프겠지. 그 성격에 분명 내게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면서 끝없이 자신의 발자취를 쫓게 했을 거다. 자신은 너무도 높은 곳에 선 채 말이다. 우리는 한밤중의 등산객이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언제쯤 태양이 떠오를지도 모르지. 그 말대로야. 하지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난 반드시 사부를 뛰어넘기로 결심했어. 게다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 어쩌면 사부가 갈망하는 건 통쾌한 전투가 아니라 후회 없는 패배일지도 몰라. 당신은 사부의 친구지? 친구라면 닮은 구석이 있기 마련. 처음 여기 왔을 때 당신은 안개 속에서 나를 찌르고 힘을 빼앗아갔지. 하지만 그 가시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그 다음 전력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당신의 검에서
열정과 기쁨이 느껴졌지. 그건 마치 연구자가 세계의 진실을 발견한 것 같은, 예술가가 위대한 전당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쁨이었어. 흥미롭군. 그런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확신했는데 검에서 내 마음을 읽어낼 줄이야. 네 생각이 맞다. 너희와의 싸움은 진심으로 즐거웠어. 패배에 아무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부도 당신처럼 그런 전투를 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 전력을 다하고 심지어 잠재력까지 전부 태워버릴 수 있게 상대가 자신을 몰아붙이는, 한계를 돌파하고 몸과 마음을 전부 내던질 수 있는 전투를 말이야. 그러고는 그 성대한 전투와 함께 자신도 막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 사부에겐 선악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아의 완성만이 유일한 목표니까. 그게 사부의 강함의 비결 중 하나겠지. 그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얼마나 웅대한 전투일지 나조차도 가슴이 뛰는군. 서로 다른 힘이 몸속에서 충돌하는 거다. 불사의 저주가 붙들어두고 있긴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내 이성은 곧 다시 마모될 거다. 정말 안타깝군. 그 전투를 직접 볼 수 없다니. 스카크, 수르트 알로기를 대신해 나를 해방시켜주겠나? 좋아. 하지만 죽음이 유일한 해방은 아니야.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 당신의 의식을 당신이 삼킨 힘들과 함께 부숴볼 거야. 그럼 불순물은 사라지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불사의 저주 영향 아래 다시 모이겠지. 그럼 폭주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것도 좋겠군. 어쩌면 다시 깨어났을 때 너와 수르트 알로기의 전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언젠가 정말 그와 겨루게 될 거라고 믿고 있으마. 물론 험난한 가시밭길이겠지만 나의 밤은 이제 끝났으나 너의 기나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래도 다행히 외로워 보이지는 않는구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난 그 산을 오를 거야. 스코프는구, 모든 것의 끝에서 지켜보도록 해. 드디어 해결이네. 이제 여기서 나가자. 이번에는 저번처럼 허겁지겁 뛰쳐나갈 필요 없겠지?